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년 서숙 이론 강의 제16교시 서법 백문백답 오늘 19번째 시간 신마규 척봉. 척봉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 앞전에 편봉을 배웠고 그 다음에 중봉을 배웠고 중봉이고 이제 앞에 편봉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척봉. 우리 아마 그 붓을 운용할 때 요 세 가지 정도만 알면은 뭐가 맞고 안 맞고는 아마 정리될 것 같아요. 봉은 우리 붓 끝이잖아요. 요 붓 끝을 우리가 이제 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제 중봉이든 척봉이든 편봉이든 요 붓 끝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붓을 운용하는 데 대한 용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제일 우리가 중요한 중봉이잖아요. 중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편봉, 척봉. 저는 이제 편봉하고 척봉 차이점 뭐라고 그랬어요? 편봉은 붓이 누워서 붓이 이래 누워 갖고 갈 때 이것이 일어설 수 없는 상태는 편봉이고, 척봉은 붓이 한쪽으로 치우쳐 가되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척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봉은 사용할 수 있어도 중봉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어도 편봉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편봉과 척봉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중봉은 우리가 아마 흔히 하는 말은 늘 아마 붓만 들면은 뭐 중봉 써라 뭐 중봉 그 중봉 가야 당연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론상 중봉하고 이론상은 이 핵이 있는데 이 핵 가운데로 통과하면은 중봉이라. 이건 이론상 어디까지나 이론상이지 실제 중봉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봉은 뭡니까? 중봉 여러분 몸으로 체득해야 돼요. 몸으로 이게 중봉이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글씨만 쓰다가 중봉을 터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늘을 보다 보면 저기 중봉이 할 때도 있고 그냥 길 가다 사람을 부딪히는데 이게 중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게 조금 난해합니다만 그 중봉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는 방법은 늘 중봉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중봉이 뭐지? 늘 캐순막 그래요. 중봉이 뭘 중봉이라 할까? 이론상 중봉이 아닌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중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터득하셔야 돼요. 이거 터득 안 하면요 평생 걸 수도 헛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터득하기 전에 먼저 편봉, 척봉은 분명하게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하는 척봉은 뭐냐면은 자, 척봉은 우리가 이제 이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는데 만약 한의를 쓴다 할 때 붓끝이 이래 된 여기 붓끝이에요. 여기는 이제 붓대고 근데 이 상태가 척봉이다. 붓이 누운 상태. 그 다음 그대로 가면은 편봉이고 여기서 딱 이렇게 세워서 다시 이론상 중봉으로 만들어 갈 때 요 전에가 척봉이다. 그러면은 이 한의를 만약 이래 할 때 이 한의를 각도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중봉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봉은 그냥 그대로 요 상태가 중봉인데 이 안 나오잖아요. 이 모양이. 그래서 요 처음 이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붓대는 자체를 척봉으로 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붓을 방향 전환해서 중봉으로 우편해 나가잖아요. 요 상태를 우리가 이론상 중봉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필을 할 때도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척봉의 힘을 빌려야 된다. 어떻게 붓실에 눕게 이렇게 각도를 만들고 다시 붓을 원위치시키면은 붓이 중봉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척봉은 우리가 늘 같이 쓸 수 있는
붓의 운용법입니다. 근데 편봉은 절대 써서는 안 될 운용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아마 99%는 전부 다 편봉으로 글씨를 써요. 편봉 글씨에서는 가장 간단한 건 한 면만 쓴다 이 말씀이에요. 매 한 면만 계속. 그 어떤 사람은 두 면까지 쓰는 거였어요. 아, 그 붓 뒤배라. 그거는 붓 두 면까지는 써요. 그래서 걸어놓고 또 편봉으로 운필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도 일단 나오는데 정말 이 편봉은 금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론상, 이건 이론상입니다. 이론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봉은 꼭 알아야 된다. 어떻게 실제 이래 무릎 딱 치면서 아 그거야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공부를 시작합시다. 19번째, 척봉이란 무엇인가? 척봉에 대하여 옛 사람들이 서법 이론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척봉의 성질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여러 사람 얘기인데 한번 들어봅시다. 주화경이란 사람은 임지심에서 정봉은 굳셈을 취하고 척봉은 아름다움을 취한다. 왕이지가 쓴 난정서에서 아름다움을 취할 때는 척봉을 사용하였다. 내가 가을철에 독수리가 토끼를 잡을 때 먼저 공중을 빙빙 돌다가 놀랍게도 한 번에 기울면서 쏜살같이 내려와 토끼를 잡는 것을 보고 나는 글씨의 경계를 깨달았는데 붓을 똑바로 잡고 곱게 내려오는 형세로 글씨를 쓰면 아름다운 맛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척봉이 용필에 있어서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 이 말이잖아요. 정말해서 이제 이 난정서 쓸 때 척봉 이용하였다. 우리가 지금 해서든 행서든 척봉을 이용하지 않고는 글 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 모양을 내기 위해서. 어떤 데 그 삐침할 때도 이 모양 낼 때는 이때는 척봉이 도입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붓을 중봉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좀 중봉으로 글 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척봉하고 중봉이 늘 한 몸. 한 몸이 되어서 변화무상하게 움직임으로써 글씨가 완성되지 중봉으로만 글 써야 된다.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될 수도 없고 어떻게 중봉이냐면 원래 정중봉이라는 것은 요 상태가 정중봉이에요. 이게 벌써 이래 붓이 누웠다. 이러면 벌써 중봉을 떠난 자리. 그럼 이 상태가 뭐? 이 상태는 붓이 누운 상태는 척봉이다 이 말이에요. 척봉이고 이걸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붓을 이론상 핵 가운데를 끌고 갈 때 이건 중봉의 가장 기본기다 이 말씀입니다. 기본기인데 실제 중봉은 아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다음에 중봉을 깨닫게 되면은 이렇게 붓을 누워서 편봉으로 글 써도 중봉이 됩니다. 참 웃긴 얘기죠. 중봉을 알면, 중봉을 깨달으면은 아 이거 중봉이 하고 깨달았을 때 편봉으로 글 써도 왜? 중봉이 뭔지 알거든요. 중봉이 어떻게 핵이 만들어진 알기 때문에 붓을 거꾸로 잡든 입으로 쓰든 발로 쓰든 중봉을 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은사님이 글 쓰는데 이렇게 편봉으로 막 쓰거든요. 아, 선생님 강의할 때는 뭐 중봉으로 해놔놓고 선생님 왜 본인은 막 편봉으로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 허 웃어요. 웃는 거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 중봉을 썼는데, 보니까 중봉을 안 쓰던데요. 그건 자네 눈에 그래 보일 뿐이지, 이랬거든. 네. 편봉을 해도 중봉 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도인은, 우리 그러잖아요. 도인은 옛날에 그 뭐 원효 대사도 뭐 참 누워서 하나 앉아서 하나 똥 누고 하나 똑같아 했거든. 그래서 그건 왜? 아니까.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원효 대사가 손님 오면은 기러기를, 나랑 기러기를 해갖고, 동자야, 그 기러기 거는 한 마리 잡아갖고 오너라, 이러면 이제, 이제 그걸 요리해 올려라, 이러거든. 그래, 또 먹고. 그럼 동자놈이 하루 가만히 생각해도 맨날 대사님을 살생하지 말았는데, 손님 오면은 비루기를 다 오라 해갖고 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동자 하루는, 아유, 나도 맛이나 보자, 이래가지고, 이탄을 올릴 때 꼬리만 살짝 떼가지고 지가 맛을 본 거야.
이튿날 또 그 손님 와서 비둘기 잡았나 이렇게 보니까 비둘기가 꼬리에 피를 철철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이제까지 비둘기 자신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이놈은 지는 실제로 이제 그걸 딱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 비둘기 꼬리에 잘린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이제 혼이 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 도인은 그 정도 경제다 이 말이에요. 맨날 드신데도 드신 적이 없는. 그래 중봉이란 이걸 또 중봉을 알면은 편봉으로 쓰든 척봉으로 쓰든 뭘 쓰든지 다 중봉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꾸 중봉 알아라라는 까닭이 그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래요. 가을철에 독수리가 토끼를 잡을 때 한꺼번에 내려와 그걸 보고 서법을 깨달았다 하잖아요. 그 송풍각선 황정견이라는 분은, 그분의 글씨는 좀 특이하거든요. 특이한데 이분은, 사공이 노 젓는 거 보고 서법을 깨달아가지고 자기 글씨에 도입해요. 그래서 저 황정견의 글씨 보면은 글이 시원시원해 깁니다, 이렇게. 그분은 노 젓는 거기에서 터득했다, 이거든. 그래서 바로 요게, 바로 이 중봉 터득은 똑같아, 이 말씀이에요. 뭐 자기가 내가 글 쓰다 어느 하나 보고, 적어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풍문은 서법정전이라는 책에서 지금 척봉으로 아름다움을 취한다는 것은 모두 이단이다. 글씨를 배울 때 사악한 외도를 마음속에 도사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금 평생 이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잘못을 알지 못하게 되나니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고 했다. 여기서 이제 이 풍부한 사람이 척봉에 취해 있으면은 척봉으로 아름다움을, 그럼 앞에 이제 그 주화경이라는 사람은 임지심에서 척봉으로 아름다움을 취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풍문은 서법정전에서는 척봉으로 아름다움을 취한다는 건 모두 이단이다 이랬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풍부가 얘기한 척봉으로 아름다움을 취한다 이단이다 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척봉으로서 편봉을 쓴 걸 얘기해요. 척봉으로서 척봉붓이 누운 상태 그냥 계속 쓰면 편봉이잖아요. 척봉은 딱 자기 할 일을 하고 바로 일어서서 중봉한테 바톤 넘기는데 이 척봉이 중봉한테 바톤을 안 넘기고 계속 그대로 쓰면 편봉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여기서 이단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풍문은 척봉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여기고 척봉은 사악한 외도라고까지 말했다. 이처럼 상반된 견해를 갖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척봉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척봉과 편봉을 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데 사실은 척봉과 편봉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편봉이 절대로 척봉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이제 이 양반이 딱 맞잖아, 그죠? 그래서 척봉과 편봉은 이 풍문한 사람은 척봉은 사악한 외도라고 말한 건 뭐냐면은 척봉에 대한 이해가 척봉을 편봉과 같은 것으로 봐야 돼. 척봉을 그대로 쓰면 편봉이잖아요. 그러니 풍문한 사람은 척봉하고 편봉과 같이 봤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얘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봉, 척봉은 반드시 하여튼 완전하게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척봉이 뭐고 편봉이 뭐다. 즉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것을. 그래서 척봉과 편봉, 이 풍부한 사람이 척봉과 편봉을 같은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사악한 외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소위 편봉이라는 것은 붓을 운필할 때 붓대를 비스듬히하여 필봉, 붓끝이죠. 혹은 한쪽 면으로 가게 하고 붓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시켜 한쪽 면은 매끄럽고 한쪽 면은 톱니 자국처럼 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먹물이 하선지에 제대로 침투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 면만 평평하고 나머지는 종이 위에 뜬 상태가 되므로 운필에서 편봉을 제일 금기하는 것이니 이것을 폐필이라고도 한다. 제가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편봉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붓끝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래에 있고 위는 이렇게 매끈하고 아래는 이 톱니밖에 좀 생기잖아요. 우리 써보면 그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폐필이다 이 말이에요. 저 폐필은 붓을 사용할 글씨에서 그 사용할 수 없는 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래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붓을 제가 이게 팔면을 쓰라고 그러잖아요. 팔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편봉수나 무슨 봉수나 어느 봉수나 종이에 뭐 글자, 그러니까 그건 글자는 맞아요. 글자는 맞는데 서예 예술로서는 그것은 그러니까 정당화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해서 붓을 팔면으로 써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팔면이거든요. 우리 옛날 그 주역에 복희 8개 있고 문왕 8개가 있어요. 복희 8개는 형이 상학이고 문왕 8개는 형이 하학이에요. 그 복희 8개는 하늘을 논하고 문왕 8개는 땅의 이치를 논해요. 그게 우리 여기 이제 문왕 8개를 우리가 이 팔면이라고 그래요. 즉 요거는 이제 가운데 여기는 봉이에요. 붓봉이고 이게 하도 오래 하니까 이게 간방향이죠. 이 간방향, 이 진방향이 참, 이게 손방향, 이거 리방향, 이게 건방향, 이게 태방향, 이게 이게 곤이네. 이 건이잖아요. 요걸 이제 우리가 문왕 8개의 여기 이치예요. 이치인데 요걸 붓에 붓 끝이다 말이에요. 봉인데 그래서 이쪽 갈 때는 진방향으로 붓을 운행하고 이쪽 갈 때는 태방향 운행하고 여기도 뭐 이거 그다음 동쪽이고 만약에 저걸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남쪽이고 이게 서쪽이고 이거 북쪽이에요. 북쪽이고 그래서 간이 여기 뭐냐면은 입춘이에요. 입춘 요 상태를 이 절개를 하면 입춘 이게 간 방향이에요. 그래서 붓의 시필, 시간종근이래요. 시작은 간에서 하고 마치는 거는 근에서 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즉 그러면 붓의 팔면을 활용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시 깊이를 우리가 이제 한일 얘기입니다. 예서 한일 얘기인데 이 깊이를 이리 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먼저 대고 이래 올리거든요. 이 간 방향이에요. 간 방향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근 방향이고 그래서 이 한일 할 때에 이 깊이를 요 시간 종근이라는 얘기 있어요. 여기서 붓 팔면을 활용한단 말은 내가 붓을 이리 가면 이쪽으로 이 면을 쏘고 이리 가면 이 면을 쏘고 그러면은 이게 붓에 있는 이 팔면에 있는 먹물을 다 내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그 털에 여기 있는 먹물이 이쪽으로 절대 안 갑니다. 이래 우리 붓을 들면은 이 털 따라서 먹물이 내려오지 여기 있는 먹물이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봉을 쓰게 되면은 이 팔면을 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팔면을 다 쓰면은 여기 있는 먹물을 다 뺏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제가 이 호를 긴 걸 자꾸 사라 하는 게 처음에 운용하기 힘들지만 여기가 있는 저장고에 있는 먹을 계속 뺏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뺏을 수 있는데 뺏으면서 글자마다 먹색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 그냥 한 번 찍었으면 막 16자 쓰면 똑같잖아요. 글자 이 먹색이. 근데 한 번 찍어 여러 자 쓰면 먹색이 다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술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뭐 그 종이에 뭐 까만 글씨다. 그거는 그냥 까만 글씨일 뿐이지 새 예술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척봉에 대해서 영자 팔법에서 기울이면 붓을 평평하게 할 수 없다. 붓을 기울일 때는 마땅히 오른쪽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붓을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면 기울어진 형세를 취한다는 뜻이 된다. 척봉으로 붓을 운필하여 과도하게 필봉을 치우쳐 전환하여 돌릴 때 누운 붓을 다시 일으켜 세워
중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 이제 척봉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즉 말해서 여러분들 딱 붓을 잡았을 때 일반적으로 붓을 다 일반 사람은 다 붓을 이렇게 누이요. 이쪽으로 이래 쓰잖아. 보통 이렇게 이러면 이 편봉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편봉으로 계속 그걸 쓰는 거예요. 왜? 이래 붓을 쓰면 이렇게 세울 방법이 없어요. 방향 전환할 때. 근데 붓대를 이쪽으로 누이면은 이쪽 내가 이 상태에서 이쪽 방향 이 앞 방향에서 이쪽 45도 쪽으로 붓을 약간만 누이면은 이 방향 전환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되고 아까 얘기한 척봉에서 중봉으로 바로 또 운용이 되는데 붓을 이래 잡으면은 절대 척봉에서 척봉을 운패해도 중봉으로 다시 이 붓 전환이 안 돼요. 붓 방향 전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실험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척봉으로 붓을 운필하여 과다하게 필봉을 치우쳐 전환을 돌릴 때 누운 붓을 다 이렇게 세워 중봉으로. 그럼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이쪽으로는 척봉 돼 가지고 막 이렇게 누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누워야 이 방향 전환에서 중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척봉은 중봉하고 늘 한 몸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척봉으로 말하면 점과 같은 핵은 모두 척필법으로 쓰는 것이다. 심지어 천, 운, 구 등 파임, 갈고리, 삐친 등과 같은 핵도 모두 척법에 속한다. 확실하게 말해서 척필로 쓰면 물소뿔과 같이 날카롭고 단단한 핵을 얻을 수 있으며 정신과 풍채가 밖으로 드러나는 까닭에 점과 핵을 출봉할 때 척필을 많이 애용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척봉과 정봉은 각기 다른 좋은 점이 있으므로 서로의 특성을 보완하여 서예의 오묘함을 나타내야 한다. 자, 여기 뭐 점핵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서예 하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 서예 정말 간단합니다. 나는 이 서예 어렵다는 게 이해를 못해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해서를 우리가 막 요즘 쓰는 게 우리 해서잖아요. 해서 이제 해서에서 일단 해서 한일 요 내리꺾기 해서는 요 두 개만 공부 끝입니다. 이거 공부할 게 뭐 있어요? 정말 간단하고 그냥 이론만 알면 간단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해서 한일을 내가 정확하게 요렇게 해서 중봉으로 가서 만약 수필하는 요거 기필이잖아요. 요거는 행필, 요거는 수필이잖아요. 기필, 행필, 수필만 정확하게 내가 운필해서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으면은 요걸 딱 응축하면은 딱 점이 되잖아요. 점액이 된 말씀이에요. 요걸 딱 응축하면은. 그 다음에 또 내리꺾기도 요걸 기필해서 기필과 행필과 송필을 정확히 하면은 요걸 또 응축하면 또 점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필을 내가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올리면 이쪽으로 빛이 맥이 될 것이고, 이 수필하는 이걸 정확하게 알자면 이쪽으로 비치면은 또 별핵이 되잖아요.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한일도 거의 내리꺾기도 요 시작은 똑같는데 이렇게 오면은 별핵이잖아요. 여기서 전부 다 안 되는 게 뭐였어요? 다 0.8% 다 되잖아요. 요 수필에서 분만 딱 비치면 이게 파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서 요 두 핵만 정확하게 내 구사할 수 있으면 해서는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지금 정말 이 서예를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왜 글씨를 이쁘게만 쓰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쁘게 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잘 쓰려고 하느냐 이 말이지. 그럼 내가 만약에 하늘천 쓴다. 하늘천 쓰는데 뭐 요걸 짧게 하고 길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나 이거 길게 하고 요래 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한테 이 글자가 무엇을 알아봐 줄 수만 있게 하면 되잖아요. 대신에 중봉으로만 글씨를 운필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꼭 뭐 어느 책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난 그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서 각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체본 보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항시 법칙 보고 공부해야 돼요. 항시 법칙 보고. 법칙 가지고 10명 공부시키면요, 10명 글씨가 다 틀려요. 비서선하지. 그 비서도 안 하면 그 옆집 아저씨 애잖아요. 아, 부모가 자식하면 그 아버지 닮고 엄마 닮으면 약간 저래 닮아야지. 안 닮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 어느 법칙을 하나 보고 10명이 쓰면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 틀려요. 왜? 각자 개성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기본기만 자꾸 익히려 하잖아요. 기본기만 익히면은 나머지는 틀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 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체본을 보고 10명 쓰죠? 10명 똑같아. 하나도 안 틀려. 쌍둥이야, 전부 다. 우리나라 서단이 이게 지금 가장 병폐예요. 어느 서실 해운정 가봐요. 그걸 똑같잖아. 그럼 그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 잘못? 선생 잘못이래. 선생님이 자기 체본 보고 쓰라고. 그 왜 체본 보고 써야 되는지. 체본을 쓰는 것은, 선생이 체본을 써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범 조교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체본 써주는 것도 혹시 공부하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참고하라는 참고서지 교과서는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근데 체본이 탁본이 깨지고 이런 거 안 보인다고 또 잃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책은요, 책신이 존재합니다. 책을 여러분들 바로 쫙 안 받아들여요. 공부하는 거 봐가면서 문을 조금 열어줍니다. 신기합니다. 왜? 여러분도 공부해보면 아실 거예요. 어제 안 보이는데 오늘 보니까 딴 거 하나 보여. 어제 이거 못 봤는데? 또 며칠 있다 보면 또 하나 보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과 책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눈은요, 내 아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내 아는 거 이래 보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세계를, 그 안에 맛을 찝어내는 것은 해안이에요, 해안. 해안이 있어야 그 맛을 찝어내지, 그냥 이래 보이는 육안 갖고는 그걸 우리 법칙을 못 밝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정말 법칙을 존경해야 됩니다. 이 법칙에 함부로 낙서하지 말고요. 법칙을 아무데나 내팽개지 말고, 우리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그 존재의 가치가 딱 있습니다. 이 붓도 마찬가지고, 붓도 늘 여러분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먹대가 끼어가지고 그 붓도 말 안 듣습니다. 늘 붓도 깨끗이 하고, 공부하는 자료도 늘 깨끗이 하고, 그래야 비로소 이 예술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문을 조금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엄청나랍니다. 존재 세계,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이 예술하고 종교는 똑같습니다. 예술하고 종교는 똑같아요. 우리 일반 사회하고 틀려요. 여러분들이 중봉 알 때가 이 항아리 같으면 중봉 알면 여기 인문입니다. 여기가 인문이에요, 인문. 딱 들어가 보면 이 넓은, 깜깜한 넓은 이 항아리 같은 이 넓은 세계가 존재를 해요. 이 세계에서 헤엄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아직까지 요 항아리 요 입구까지도 아직 안 갔어요? 가려고 여기서 지금 항아리 입구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항아리 입구, 중봉이라는 게 딱 알면 이제 항아리 입구에 이제 문이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안에 보면은 까마득하니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항아리, 이 깊이 세계를. 그러니까 예술은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술 세계 진입하는 데는 정법으로 안 들어가면은 절대 1000년을 해도 진입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익히다 보면 어느 날에 이제 그 세계로 진입은 문을 이제 인도해 줍니다. 신이 있어요. 저는 정말 믿거든요. 귀신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그 오묘한 영의 신이 그 존재합니다. 책이든 붓이든 먹이든 하선지든 그걸 자기가 정말 존중해줘야 그쪽에서도 문을 조금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글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했잖아요. 그냥 한일 하나만 똑바로 쓸 줄 아는 이거는 공부 다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공부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제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 아까 요 항아리 입구까지만 어쨌거나 다 이제 항아리 입구까지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제 목적이. 나머지 여기가 이제 항아리 이 속이 되었거나 여러분들이 각자 길을 찾아야 됩니다. 까마득한 세계지만. 그래서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예 붓을 다루는데 제일 중요한 중봉과 척봉, 그 다음에 편봉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편봉 모르면은 중봉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척봉이 뭔지, 편봉이 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요. 어떻게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나 그거 뭐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본인 이거구나 하는 거 알고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 이제 척봉이 뭔가를 또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붓을 내가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붓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야 뭐 종이 글 쓰든지 뭐든지 하지. 그러니까 우선 붓 다루는데 여러분들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어떻게 몸에 힘을 다 내려놓고 어깨 힘을 내려놓고 팔에 힘을 내놓고 글씨는 뭐로 쓴다? 어깨로 씁니다. 최종적으로 글씨를 쓰는 건 어깨입니다. 어깨고 그 외 사령가는 누구다?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몸뚱이를 빌어서 몸뚱이 중에서도 어깨를 빌어서 글 쓰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글 쓸 때는 어깨를 쓴다더라. 손가락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아시고 힘 쭉 빼고 늘 힘 쭉 빼고 편안하게 글씨 즐기셔야 됩니다. 용 쓰지 마시고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몸뚱이를 빌어서 몸뚱이 중에서도 어깨를 빌어서 글 쓰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글 쓸 때는 어깨를 쓴다더라. 손가락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아시고 힘 쭉 빼고 늘 힘 쭉 빼고 편안하게 글씨 즐기셔야 됩니다. 용 쓰지 마시고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